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선배입니다. 자, 오늘은 3-1-10강이죠. 에스핑 앤더슨 3분 모형에 대해서 살펴볼 텐데, 이제 저번 시간에 이어가지고 사회복지 모형 계속해서 이어져 가고 있습니다. 복지국가 유형화 이론이라고도 하고요. 이제 저번 시간에 이어서 두 번째 시간인데, 이제 저번 시간에 뭐에 대해서 공부했었습니까? 웰렌스키와 루보에 대해서 배웠고요. 2분 모형. 그리고 이제 티트머스 3분 모형 배웠었고요. 그리고 이제 포니스와 틸톤이 3분 모형 배웠었고, 미시라 2분 모형, 그리고 조지아 웰동이 4분 모형 배웠었습니다. 4분 모형이 이제 6분 모형으로 가죠. 배웠었는데, 오늘 배우는 에스핑 앤더슨 3분 모형 같은 경우가 시험에 가장 자주 나온다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막 시간이 너무 없어. 뭐라도 하나 딱 꼽으라면 에스핑 앤더슨 이거는 꼭 보고 가야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게 뭐 어렵거나 막 그런 건 아닙니다. 어렵거나 막 이런 건 아니에요. 이제 3분 모형이라 가지고 이제 세 가지로 나누거든요. 이제 자유주의와 그리고 이제 조합주의와 사회민주주의, 조합주의를 보수주의라고 하는데 여러분들이 이제 자유주의하고요. 삼인주의는 똑같습니다. 앞에 배웠던 거. 공부할 필요도 별로 없어요. 그런데 이제 조합주의라고도 하고 보수주의라고도 하는데 이 조합주의, 보수주의에 대해서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칠판을 보면서 좀 더 이제 자세하게 공부를 해야 됩니다. 뭐 자유주의하고 이제 삼인주의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똑같아 배웠던 거. 자유주의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국가가 개입하는 걸 원해 안 원해? 원하지 않는다고 했잖아. 그렇죠? 그러면은 사회복지 어떻게? 축소해야 되겠고, 사회복지를 하더라도 보편적 복지와 선별적 복지야. 선별적 복지 하겠죠. 그렇죠? 자유주의를 지향하니까 효율성 강조하겠고요. 이런 형태로 가는 겁니다. 이렇게 가다 보니까 여러분들 자유주의 같은 경우는 반드시 빈부격차가 발생할 수밖에 없고요. 이러한 빈부격차에 의해서 사회적 어떤 불평등은 증가한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아주 세트로 이제 기억해 두면 되겠고, 삼인주의는 반대죠. 삼인주의. 여러분들이 이제 국가가 개입하는 걸 원해. 그래서 국가가 이제 모든 거를, 사회복지를 개입해서 이제 하는 거, 사회복지를 확대하는 형태로 나갔죠. 그래서 이제 사회복지도 이제 보편적 복지, 모든 사람들이 이제 똑같이 잘 살게 만드는 그런 것들을 중요시합니다. 형평성 복지라고 하고요. 이렇게 자유주의와 삼인주의는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것을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어려운 거 하나도 없어. 똑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조합주의만 여러분들이 공부를 좀 하고 넘어가면 돼. 그렇다고 해서 그게 특별하게 어려운 것은 없습니다. 특징적인 건 있어요. 특징적인 거는. 그러니까 그 정도로만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정리를 해두고, 자, 우선 이제 칠판을 보면서 이제 정리해 나가도록 하죠. 엉뚱한 면이 나와져 있었네요. 앞으로 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왔습니다. 에스핑 앤더슨 3분 모형. 자, 이제 칠판을 보면서 하나씩 정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3분 모형을 나누는 기준은 있죠. 자, 한번 보도록 합니다. 1번, 탈상품화, 계층화, 국가와 시장 및 가족의 역할을, 계자가 이게 역할, 관계죠. 여이죠. 관계를 기준으로 자유주의, 보수주의, 사회민주주의로 유형화, 나뉘어진다라는 얘기입니다. 세 가지 기준으로. 그래서 탈상품화. 자, 두 번째 계층화. 세 번째 국가와 시장 및 가족의 역할 관계로 이렇게 자유주의, 보수주의, 사회민주주의로 나눈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탈상품화는 뭐고, 계층화는 뭐고, 이건 알겠죠. 국가 시장 개입 역할. 계층화는 뭐예요? 이게 중요한 게 뭐겠어요, 여러분들? 요 두 가지겠죠. 요 두 가지만 개념적으로 여러분들이 정리를 하고 넘어가면 되겠죠. 자, 탈상품화 보도록 하겠습니다. 노동력을 노동시장에 안 팔고 삶을 유지할 수 있는 정도 높으면 복지국가다. 한마디로 얘기해서 일 안 하고 살 수 있느냐 없느냐 그걸 따지는 거죠. 일을 안 해도 먹고 살 수 있느냐 없느냐 그 정도. 그거를 뭐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탈상품화라고 하는 거예요. 알았죠? 탈상품화. 그래서
탈상품화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어떤 거를 이야기한다? 일을 안 해도 국가가 어느 정도 지원해주는 정도를 이야기한다. 그냥 이렇게 기억해두면 되고, 계층화는 여러분들 봅니다. 불평등 배분으로 서열화, 시장체제, 복지정책을 통해 계층구조가 유지되는 정도, 한마디로 얘기해서 뭐를 기억해두면 되겠어요, 여러분들? 서열화. 나뉘어지는 정도, 계층화. 이렇게 기억해두면 되겠죠. 그래서 요 탈상품화와 계층화, 이 두 가지를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세 가지 자유주의와 보수주의와 사회민주주의로 나뉘어진다라고 여러분들이 우선 기억을 해두고 넘어가면 됩니다. 알겠죠? 자, 이렇게 해두고, 자, 뒤를 넘어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나오는 것이 이제 자유주의죠. 자유주의. 3분 모형 자유주의 나옵니다. 당연하죠, 여러분들. 시장의 효율성. 자유주의는 정부가 시장에 개입하는 걸 원한다, 안 원한다? 안 원하는 거야. 복지 축소죠. 당연한 거고요. 효율성 강조하는 거고요. 자, 근로욕 고취를 강조한다. 열심히 일해서 일한 만큼 가져가란 얘기입니다. 능력 있는 사람들은 많이 가져가겠고요. 능력 없는 사람들은 적게 가져가겠고요. 반드시 자유주의는 빈부격차를 만들어내고, 이러한 빈부격차는 사회적 갈등을 만들어낸다라는 게 여러분들 일반적인 이론이잖아. 그지? 그건 여러분들 잘 알겠고요. 탈상품화는 낮고 계층화는 높다. 탈상품화는 뭐라고 얘기했었습니까, 여러분들? 내가 일을 안 해도 먹고 살 수 있는 정도야. 그리고 계층화라는 것은 서열화라고 얘기했었어요. 자, 국가가 자유주의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하는 거야? 국가가 개입을 해, 안 해? 안 하네. 그러니까 내가 일하지 않은 경우에 국가가 나를 도와줘, 안 도와줘? 안 도와줘. 그러면 잘못하면 여러분들 자유주의를 지향하는 경우에는 내가 일하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는 얘기입니까? 결국 굶어 죽어야 되는 거야. 됐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들? 잘 사는 사람과 못 사는 사람들이 어떤 서열, 계층이 분명하게 어떻게 나뉘어집니다. 계층화가 높다. 그죠? 이걸 여러분들 좀 명확하게 좀 구분을 해둬야 되겠죠. 자, 그러면 이거 자유주의와, 어차피 여기서는 자유주의, 삼인주의 같은 경우는 이 탈상품화, 계층화 요것만 잘 정리해두면 됩니다. 나머지 건 여러분들이 다 알잖아요. 자, 한번 정리 한번 다시 한번. 자, 자유주의하고 삼인주의하고, 자, 탈상품화, 그리고 이제 계층화 보도록 합니다. 자, 탈상품화는 우리 앞에서 배웠었어. 어떻게 배웠었어? 복지국가, 즉 일을 안 해도 먹고 살 수 있으면 높다라고 했었지. 탈상품화가 높다라고 얘기했었어요. 그죠? 그래서 국가가 많이 개입해서 일을 안 해도 먹고 살 수 있으면 뭐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탈상품화가 높다라고 이야기한다고 했어. 그죠? 자, 그러면 자유주의 같은 경우는 내가 일을 하지 않으면 굶어 죽어. 먹고 살 수 없어. 그러면 탈상품화는 어떻게 된다, 여러분들? 낮다. 그죠? 자, 그리고 두 번째 기억해둘 거. 일을 안 하는 사람들은 가난하게 살고요.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은 부자로 살겠죠. 그죠? 빈부격차가 어떻게 된다고 했어요, 여러분들? 크다라고 얘기했었고, 반드시 뭐가 나중에 갈등이 발생한다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계급 간의 격차가 점차적으로 더 커진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면 계층화는 어떻게 된다, 여러분들? 더욱더 자유주의 같은 경우는 커진다가 되겠죠. 높다라고 나타나야 되겠고. 반면에 삼인주의는 평등지향이잖아. 그렇죠? 모든 사람들이 잘 사는 그것을 국가가 나서서 행하는 거잖아. 그렇죠? 자, 그러다 보니까 국가가, 내가 일을 하지 않아더라도 국가가 나에게 먹을 거를 줘. 그죠? 자, 그러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탈상품화는 높아요, 낮아요? 상당히 높지. 일을 안 해도 먹고 살 수 있는 정도는 높습니다. 그리고 또 삼인주의는 정부가 나서서 모든 사람들을 어떻게 한다, 여러분들? 평등하게 살기를 원하죠. 그렇죠? 자, 그러다 보니까 계층화는 어떻게 될 수밖에 없어? 낮을 수밖에 없는 거야. 이 관계.
이 관계 명확하게 여러분들이 구분을 하고 넘어갑니다. 그런데 가운데 있는 조합주의는 이거랑 관계 없어. 별 관계 없습니다. 별 관계 없어요. 그렇게 머릿속에 기억을 해두고 우선 이렇게 자유주의와 삼인주의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정리를 합니다. 자, 자유주의 탈상품화 어떻게 된다? 낮고요. 계층화는 어떻게 된다, 여러분들? 높다는 얘기야. 빈부격차가 극심하게 일어난다는 얘기죠. 자, 이렇게 기억을 해두고 개인 책임과 자조를 강조한다. 자유주의 밑바탕은 무슨 주의? 개인주의야. 그렇죠? 개인이 알아서 하는 거야. 자유주의 밑바탕은 개인주의라고 여러 번 이야기했었습니다. 그래서 개인의 책임과 자조를 강조한다라는 거 자유주의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정리를 해두고요. 자, 그리고 낮은 수준의 국가 복지만을 추구한다. 복지국가. 복지 수준은 상당히 어떻게 한다, 여러분들? 낮다. 최저생활만 어떻게 하는 거야? 보장해 주는 거야. 그걸 뭐라고 해요, 여러분들? 아주 국가가 나서 세금으로 아주 국빈자, 이들만 도와주는 거를 뭐라고 그래요, 여러분들? 공공부조라고 하죠. 공공부조. 공공부조도 어떻게 여러분들? 선별적이야. 뭐에 따라서? 자산이나 아니면은 소득에 따라서. 소득에 따라서 자산과 소득을 다 따져봐가지고 선별한다는 얘기야. 엄격하게 도와줄 사람만 도와준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아주 낮은 복지 수준을 나타내는 게 여러분들 자유주의고요. 복지 축소 그리고 시장 규제 역시 완화합니다. 이런 형태를 취하고 있는 게 미국과 영국, 우리나라는요 왔다 갔다 합니다. 우리나라는 왔다 갔다 합니다. 좌파가 잡으면 복지국가가 좀 높아지고요. 우파가 잡으면 좀 낮아지고요. 왔다 갔다 합니다. 우리, 여러 가지 책에서는, 우리나라 같은 경우가 이제 자유주의 복지국가 형태를 취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는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왔다 갔다 합니다. 왔다 갔다. 자, 이렇게 이제 여러분들이 자유주의에 대해서 정리를 해 둡니다. 자, 두 번째 봐야 될 것이 조합주의입니다. 조합주의. 조합주의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머릿속에 기억해두고 넘어가야 될 것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조합주의를 보수주의라고 하죠. 그래서 잘못하다가는 보수주의만 여러분들 나중에 다 생각날 수가 있어. 보수면 뭘 생각나? 자유 생각나잖아. 그죠? 보수주의, 자유 생각나는데 여기에서의 보수는 자유가 아닙니다. 자유가 아니라 어떤 전통의 가치를 계속해서 따라가는 형태, 그러니까 과거의 어떤 전통적인 사회 형태를 그대로 이어간다라고 해서 보수야. 알겠죠? 그래서 자유주의 보수가 아니라는 거 우선 머릿속에 기억을 해두고요. 우선은 이 조합주의 같은 경우는 국가의 어떤 사회복지 제공자로서의 역할을 인정을 해. 인정을 하지만 어떤 전통적 방식 유럽 같은 경우는 누가 여러분들 각 지역을 지배를 했었습니까? 교회지요. 그렇죠? 그래서 조합주의 같은 경우는 국가의 어떤 역할을 인정을 하지만 어떤 그 실질적인 운영은 교회의 어떤 역할이 상당히 컸었고요. 가족 중심적이었었습니다. 가족 기능이 상당히 이제 강조된 그러한 형태였는데 이러한 밑바탕에서 만들어진 게 여러분들 조합주의야. 됐죠? 그래서 과거의 어떤 전통 방식을 중요시한다. 전통 방식, 교회나 가족의 기능을 중요시한다. 그래서 무슨 주의라고 하는 거야? 보수주의라고 하는 거예요. 가족 형태도 어떻게 하냐면 여러분들 지금과 같은 어떤 평등 사회가 아니라 여러분들 유럽 같은 경우는 굉장히 가부장적입니다. 어떤 경우는 이탈리아나 이런 데는 이 선배가 그냥 한 단편적인 보면 봐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상당히 보수적이에요. 누구 중심이냐면 남성 중심적이에요. 남성 중심적이고 그렇습니다. 지금도 딱 보면은 어른들 같은 경우는 굉장히 그 집안 구조가 남성 중심으로 이렇게 돌아가고 그래요. 유럽 같은 경우는 그대로 이제 이어가는 게 이제 조합주의고요. 그러다 보니까 여성들 같은 경우는 이 당시에는 사회 진출이 자유로워요, 안 자유로워요? 사회 진출이 굉장히 낮습니다. 그렇다라는 거. 자, 그렇게 기억을 해두고 또 기억을 해두고 넘어가야 될 거는
이 조합이라는 것은 직업에 따라서도 다르고 산업에 따라서도 달라요. 다 구분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사람이 어떤 재해를 당해요. 똑같은 재해를 당했다고 해봐. 어떤 가다가 이제 다리가 부러졌어. 그럼 다리가 부러졌는데, 거기에 따라서, 어느 직종에 따라서, 근무하느냐에 따라서, 그 처리 기준이 다 달라요. 그게. 그래서 공무원이 다리가 부러졌느냐, 아니면 노동자가 다리가 부러졌느냐, 이거에 따라서 다 달리 운영돼요. 그래서 운영 주체가 다 다르다. 다 다르다. 그래서 직업에 따라, 산업에 따라, 이렇게 구분되어져 있어서 똑같은 산업재해를 당했더라도 직업에 따라, 산업에 따라 운영 주체가 다 달리 적용됐다. 다 다르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들? 어떤 일이 발생을 하면 서로 이제, 협력을 하고 이래야 되잖아. 이런 이 협력 체제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효율적으로 운영이 안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위험 분산 효과가 상당히 낮다라는 것까지 머릿속에 기억을 해두고 여러분들이 넘어가면 되겠습니다. 됐죠? 이렇게 보고, 우선 여러분들이 이제 이 선배가 이제 쭉 간단하게 이제 쭉 살펴봤는데, 칠판을 보면서 이제 명확하게 여러분들이 이제 자기 것으로 만드는 시간을 갖도록 합니다. 자, 탈상품화나 계층화는 별 필요는 없습니다. 그냥 비교적 높다, 탈상품화. 그리고 계층화는 사회복지정책으로 인해 그대로 유지됐다. 그냥 여러분들이 기억해둘 때 보수주의잖아. 옛날 전통 방식 그대로 가져갔잖아. 그렇죠? 그래서 뭐 같은 거야. 남자 중심이었고, 그리고 한 조합에 오랫동안 근무하다 보니까 그 조합에 있어서도 지위 체계가 명확하겠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그 지위 체계에 따라서 서열화는 명확하게 이루어질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래서 계층화는 그대로 거의 유지됐다. 한마디로 말해서 좀 높다라고 보는 게 낫겠죠. 그죠? 자, 그리고 남성 노동자 간 계층 분화가 크다. 뭐냐면 아까도 지금 곰방 얘기했죠. 한 조합에 계속해서 일하다 보니까 거기에 따라서 지위가 있을 거란 말이야. 그죠? 그 지위에 따라서 어떤 계층화가 크다라는 거 이렇게 기억을 해두고요. 남성 중심 사회다 보니까 여성들의 사회 진출은 어떻게 한다고 해서 낮다라고 이야기했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가족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가족의 중요성을 강조한다라는 거 기억을 해두고, 자, 그리고 이제 아직까지도 여러분들 어떻다고 해서 종교와 문화적 신념의 영향력이 강했다라고 이야기했었습니다. 국가의 영향력은 어느 정도 인정은 하지만 그 내부적인 어떤 사회적 시스템은 아직까지도 교회의 영향력이 컸다라는 것. 자, 그리고 이제 가부장적 가족제도, 남성 중심의 가족제도가 계속해서 이어져 간다라는 것. 이렇게 머릿속에 정리를 해두면 되겠죠. 자, 그리고 이제 우리 잘 봐줘야 될 것이 주요 사회 복지 정책이죠. 우리 보수주의, 조합주의의 주요 사회 복지 정책은 뭐라고 했었습니까, 여러분들? 사회보험이라고 이야기했었습니다. 사회보험. 자, 적용 대상은 누구만 해당이 된다? 임금 근로자만 해당이 된다라고 이야기했었고요. 자, 사회보험 냈습니다. 사회보험 낸 거에 대한 어떤 혜택은 똑같다? 서로 다르다. 지위와 계층에 따라서 거기에 대한 혜택은 어떻다? 다르다. 이걸 여러분들 분절적 이렇게 많이 표현을 하죠. 자, 혜택은 분절적이다 라고 여러분들 머릿속에 기억을 해두고 넘어가면 되겠죠. 자, 그래서 사회보험 같은 경우는 임금 근로자만 해당이 됩니다. 자, 그런데 거기에 대한 혜택은 지위와 계층에 따라서 달리 받는다 라고 여러분들 정리해두면 되겠고요. 자, 그리고 이제 사회복지 제도들은 위험별로 어떻게 된다라고 했었습니까? 위험별로, 자, 어떤 전봇대에서 이제 막 전기 만드신 분들이나 아니면은 그런 분들 위험이 높은 분들이 있겠고, 아니면 이제 볼펜만 이제 굴리는 사람이 있겠고, 위험이 낮겠고, 이렇게 위험별로 구분해서 각각 독립적으로 운영된다라는 거 머릿속에 기억을 해둬야 되겠죠. 자, 그리고 이제 이런 사회복지제도는 조합 단위로 운영됩니다. 그래서 산업재해와 같은 동일한 위험에 대해서 다수의 운영체제가 존재한다라는 얘기입니다. 무슨 이야기인지 이해되시죠? 아까 이 선배가 얘기했지만 똑같이
똑같은 곳을 다치더라도 조합마다 그것을 처리하는 기준이 다 다릅니다. 다양한 다수의 어떤 운영체제가 존재한다. 그래서 효율성은 어떻게 한다고 했어요, 여러분들? 그러다 보니까 효율성은 떨어진다라고 했습니다. 그렇죠? 효율성은 떨어지고 위험 분산 효과가 어떻게 된다라고 해서 낮다라고 이야기했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런 어떤 형태를 취하는 나라가 독일이 있고요, 네덜란드 있고요. 대표적인 나라가 이제 프랑스도 있습니다. 프랑스. 또 프랑스 있으면 또 당연히 뭐가 따라가겠습니까, 여러분? 이탈리아. 자, 그리고 뭐까지 여러분들? 오스트리아까지 기억해 둡니다. 자, 오스트리아. 자, 그래서 조합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나라가 독일이나 네덜란드나 오스트리아 그리고 프랑스, 이탈리아 거의 근접 국가들이죠. 근접 국가들 이런 형태가 이러한 조합주의 형태를 취합니다. 아직까지도 이제 이런 조합주의 형태를 취해요. 보통 보니까 그래서 어떤 그 아주 끈끈한 어떤 직장 분위기가 이어져 온다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거기 있는 분들이. 자, 이렇게 이제 여러분들이 정리를 해두고요. 자, 마지막으로 이제 사민주의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여러분들 볼 필요 없죠. 사민주의. 그죠? 자, 간단하게만 보도록 합니다. 국가가 개입하는 것을 원한다, 안 원한다? 너무나 원한다. 어서 오세요, 국가님. 그래서 우리를 어떻게 하게 해주세요? 다 모두 잘 살게 해주세요. 자, 그래서 보편적이고 포괄적인 복지 모두 다 잘 살게. 보편적이고 포괄적인 복지 체제. 탈상품화 매우 높고요. 이해됐습니까? 그렇죠? 일 안 해도 먹고 살게 해줘. 수당 같은 거 많이 주겠죠. 자, 그리고 모두 다 동등의 계층화는 낮고요. 자, 그리고 이제 보편적인, 대표적인 게 사회수당이죠. 그렇죠? 자, 그리고 공공부문의 고용을 확대합니다. 공무원 같은 거 막 늘리고, 자, 그리고 이제 공사 많이 늘리고,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를 확대합니다. 앞에서 봤더니 이제 조합주의, 보수주의와는 좀 다르죠. 자, 이런 형태를 취하고 있는 대표적인 나라가 여러분들 스웨덴이 있습니다. 한때는 이런 스웨덴의 복지 정책을 우리나라도 따라갔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뭐, 어떤 것이 좋다, 어떤 것이 나쁘다, 이렇게 표현하기는 어렵죠. 개인의 어떤 차이입니다. 인식 차이. 32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문제를 보면서 여러분들이 문제를 보면서 어떤 형태로 문제 나오는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잘 알고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이제 흐름을 딱 파악하고 있어야 돼요. 이 부분에서는 이런 형태로 문제 나오는구나. 자, 32번. 복지국가의 유형화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입니다. 조지와 웰딩의 소극적 집합주의 공부했던 거 기억나시죠? 소극적 집합주의는 자본주의 시장 체계의 약점을 보완하기 위해 국가 개입을 인정한다라고 얘기했었죠. 그렇죠? 자, 그래서 조지와 웰딩의 소극적 집합주의 어느 정도 개입을 인정한다라고 했었습니다. 자, 반집합주의하고 틀려요. 그러면 1번 벌써 정답 나왔네. 1번 나왔고요. 2번, 3번, 4번, 5번 뭐가 틀렸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합니다. 자, 웰렌스키와 루보의 제도적 모형은 나왔네요. 가족이나 시장 등 정상적인 통로가 적절히 기능하지 못할 때만 보충적 임식적은 뭐야, 여러분들? 보충적 모형, 잔여적 모형. 그렇죠? 보충적, 잔여적 모형이죠. 자, 그럼 2번 틀렸고요. 3번 봅니다. 미슈라의 분화적 복지국가, 성장분배 분화적 복지국가는 경제 집단의 상호 의존성을 밖에서 사회적 협력 형태로 추구한다. 상호 의존성 협력이니까 이건 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통합적 복지국가지. 통합적 복지국가.
통합적 복지국가. 그럼 3번도 틀렸고. 자, 4번 봅니다. 티트머스의 산업성취 수행 모형 어떤 건지 아시죠? 자, 시장 밖에서 욕구 원칙에 입각하여 보편적 서비스 제공, 보편적 서비스 제공. 이건 뭐라고 했어요, 여러분들? 제도적 재분배 모형이라고 했죠. 제도적 재분배 모형. 자, 이렇게 기억해두고. 그 다음에 퍼니스와 틸톤 봅니다. 적극적 국가 나옵니다. 사회보험과 사회보조 실시를 위해 국가 개입 인정. 이건 뭐예요, 여러분들? 사회보장국가지. 사회보장국가. 자, 특징적인 걸 나옵니다. 이게 아주 대표적인 이런 형태야. 이런 형태는 여러분들이 이제 문제 나오니까 특징적인 상황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정리를 해두고 넘어가야 됩니다. 그래도 여러분들 이게 너무 좀 암기하는 게 쉬운 일 아닙니다. 사실 이 선배가 공부를 해봐서 압니다. 아, 쉬운 일 아닙니다. 뒤돌아서 보면 까먹고, 뒤돌아서 보면 까먹고, 이거는 또 뭐, 우선은 제목을 다 외워야 되니까 그게 참 쉬운 일이 아니죠. 자, 33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복지국가 유형화 연구의 연구자와 유형을 옳게 연결한 것은 13회 문제입니다. 티스머스는 사회적 시장경제와 사회주의적 시장경제를 구분하였다. 티트머스는 어떻게 구분했어? 티트머스 몇 분 모형? 3분 모형. 그죠? 보충적 산업성취 수행, 제도적 재분배 모형. 그렇죠? 그럼 1번 틀렸고요. 2번 미시라는 분화된 복지국가, 통합된 복지국가. 이건 맞았죠. 그렇죠? 자, 3번 봅니다. 퍼니스와 틸톤은 소국적 국가, 저국적 국가, 사회투자국가로 구분하였다. 퍼니스와 틸톤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어떻다고 해서 적극적 국가, 사회복지국가, 사회보장국가, 적극적으로 보복하자. 그렇죠? 자, 그러면 3번도 역시 틀린 거고요. 자, 그리고 4번 조지와 윌딩은 프롤레타리아 복지국가와 부르주아 복지국가로 구분하였다. 조지와 윌딩은 어떻게 한다고 해서 몇 분 모형? 4분 모형. 4분 모형을 나중에 6분 모형으로 만들어졌죠? 그죠? 그래서 반집합주의, 소국적 집합주의, 페이비언 사회주의, 마르크스주의. 그렇죠? 네 가지는 여러분들 외워두라고 했었습니다. 조지와 윌딩. 자, 이렇게 기억해두고 웰린스키와 로버입니다. 웰린스키와 로버는 선발 복지국가와 후발 복지국가로 구분하였다. 웰린스키와 로버는 어떻게 구분했어요, 여러분들? 자녀적, 보충적 모형과 그리고 제도적 모형으로 구분했죠. 자, 이거를 여러분들 이제 암기 시험입니다. 암기 시험. 이거를 뭐 암기 시험인데 암기해야 됩니다. 뭐 맞추기 위해서 할 수가 없죠. 암기해야 되겠죠. 자, 34번 봅니다. 에스핑 앤더슨이 분류한 복지국가 유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겁니다. 13회 문제고요. 자, 1번 자유주의 복지국가는 시장의 효율성과 근로의욕 고취를 강조한다. 맞지요? 이거는 뭐 정확하게 틀린 구석이 하나도 없습니다. 자, 2번 자유주의 복지국가는 시장 규제 완화와 복지 축소를 통해 복지국가 위기 타개를 모색하고 있다. 당연한 거고요. 이해를 하고 있으면 다 문제 풀 수 있는 겁니다. 이거는. 3번 조합주의 복지국가는 보편적 사회수당을 핵심 정책으로 하고 있다. 조합주의는 여러분들 뭘 중심으로 하고 있다라고 해서 사회보험이라고 했었잖아. 조합주의는. 그렇죠? 조합주의는 뭐라고 했어? 사회보험이라고 했었습니다. 이래서 보편적 사회수당 같은 경우를 핵심 정책으로 하고 있는 건 여러분들 무슨 주의겠어? 그러면은 3인주의겠지. 3인주의, 사회민주주의. 자, 이렇게 기억해 두고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 옳지 않은 것은 몇 번? 3번이 되겠네. 4번 봅니다. 3인주의 복지국가는 공공부문의 고용 확대로 복지국가 위기 타개를 모색하고 있다. 맞고요. 5번 3인주의 복지국가는 시민권에 기초한 보편적이고 포괄적인 복지체계를 특징으로 한다. 맞죠. 자, 그래서 34번의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35번 봅니다. 사회복지 이념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3회 문제입니다. 제3의 길, 근로와 복지가 연계될 때 필요가 있다라고 나옵니다. 맞죠?
협력을 중요시하는 겁니다. 제3의 길은 연계하고 협력을 중요시하는 게 제3의 길이고요. 케인즈주의는 시장 실패에 대해 국가가 적절히 개입해야 된다. 맞죠? 이건 여러 번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제 문제 언제 어떻게 나오든 다 맞출 겁니다. 페이비언 사회주의, 사회주의입니다. 가족 등 비공식 부문의 역할이 상대적으로 중요하다라고 나오는데 사회주의 나오면 무조건 누구 개입입니까? 여러분들 국가의 역할이 중요한 겁니다. 국가의 역할. 자, 그러면 옳지 않은 것은 여러분들 3번이 나왔고요. 마르크스주의, 복지국가는 자본과 노동 계급 간 갈등의 결과이다. 맞섰죠. 그렇죠? 그래서 마르크스주의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복지국가에 대해서 긍정적인 그런 입장을 취하는 게 아니라 부정적 입장 취한다라고 이야기했었습니다. 자, 반집합주의입니다. 사회복지는 개인의 자유와 선택을 제한한다. 맞죠. 그래서 사회복지를 지향하지 않는다. 국가의 개입을 원하지 않는다. 입장이 반집합주의라고 이야기했었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은 여러분들 35번의 정답은 몇 번? 3번이 되겠죠. 36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스핑 앤더스의 복지국가 유형 중 조합주의 복지국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렇게 나왔죠. 36번 옳지 않은 것 고르는 겁니다. 1번 사회복지급여는 계급과 사회적 지위와의 밀접한 관계가 있다. 맞고요. 사회보험 원리를 강조하는 복지정책을 주로 활용한다. 사회보험 주로 활용했고요.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를 강조한다가 아니라 가부장적 가족제도라고 했었습니다. 그죠? 가부장적 가족제도라고 했었어요. 전통적 가족 형태를 이어간다라고 해서 우리는 이걸 뭐라고 했었습니까? 보수주의라고도 이야기했었었죠. 그래서 여성들이 어떤 시장 참여가 활발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옳지 않은 것은 3번이 되겠고 4번, 5번 한번 보죠. 가족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종교와 문화적 신념이 영향력이 강하다. 맞죠? 그리고 오스트리아,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등이 이 유형에 속한다. 맞습니다. 자, 36번의 정답은 몇 번? 3번이 되겠죠. 자, 계속해서 이제 37번 문제 넘어가 봅니다. 에스핑 앤더스의 복지국가 유형 중 조합주의 복지국가의 모형이 특징이 아닌 것은 15회 문제입니다. 계속해서 무슨 문제 나옵니까? 조합주의 나옵니다. 조합주의 우리 잘 봐둬야 되겠죠. 자, 1번 사회보험 가입자들이 직장 이동성을 활성화할 수 있다. 조합에 들면서 사회보험에 가입이 되죠. 그렇죠? 계속 돈 냅니다. 그거 여러분들 포기하고 다른 데 가기가 쉽습니까? 어렵습니다. 그래서 한번 조합에 가입하면 거의 끝까지 갑니다. 지금 유럽도 거의 비슷합니다. 직장 이동이 거의 힘들어요. 거의 안 하고 그냥 계속해서 있는 그런 그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대부분 아마 그렇다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사회보험 가입자들이 직장 이동성을 활성화할 수가 있다가 아니라 활성화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 특징이 아닌 것은 1번이 틀린 이야기겠죠. 특징이 아니고요. 자, 2번 봅니다. 산업재해와 같은 동일한 위험에 대해서 다수의 운영 주체가 존재한다라고 이야기했었고요. 제도의 적용 대상은 임금 근로 계층을 원칙으로 한다라고 이야기했었고요. 사회복지 제도들은 위험별로 구분하여 각각 독립적인 제도로 운영된다라고 이야기했었고요. 조합 단위의 제도로 인하여 위험 분산의 효과가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난다. 위험 분산 효과가 어떻게 된다라고 해서 낮다. 연계를 안 하다 보니까 서로 간에 그렇죠. 효율성이 떨어진다라는 것까지 여러분들이 정리해 두면 되겠죠. 이거 37번 문제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조합주의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잘 정리된 그런 문제이기도 하네요. 자, 37번의 정답은 몇 번? 1번이 되겠습니다. 자, 이제 38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복지국가, 38번 있죠, 이거. 앞에 32번하고 문제 똑같습니다. 이 선배가 너무 문제가 좋다 보니까 이거를 똑같은 걸 또 집어넣어 버렸네. 죄송합니다. 넘어갑니다, 이거. 38번은 32번하고 똑같습니다. 자, 39번 봅니다. 에스핑 앤더스의 복지국가 유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렇게 나왔는데 보도록 합니다. 자유주의 복지국가는 시장의 효율성 강조 맞고요. 자유주의 복지국가는 저소득에 초점 맞춘다 맞습니다. 보수주의 복지국가는 개인의 책임과 자주의 원리를 강조한 보수주의 복지국가는 여러분들 뭘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 조합주의잖아. 보수주의 복지국가는 에스핑 앤더슨에서의 조합 보수주의는 조합주의입니다. 개인의 책임과 자조를 강조한다. 개인의 책임과 자조를 강조하는 건 여러분들 자유주의죠. 그렇죠? 그래서 39번의 정답은 몇 번? 3번이 되겠습니다. 이건 자유주의입니다. 보수주의가 아니라. 자, 4번 한번 보도록 합니다. 보수주의 복지국가는 사회적 지위에 따라 사회보험 혜택의 차이가 있다라고 이야기했었습니다. 지위와 계층에 따라서 사회보험에 대한 혜택은 차이가 있다. 자, 5번 사회민주주의 복지국가는 보편주의적 개입을 통해 가족과 시장을 대체하는 특성을 갖고 있다. 맞죠? 자, 그러면 39번에 옳지 않은 것은 몇 번? 3번이 되겠습니다. 자, 이제 40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조지와 윌딩이 제시한 이념 중 소극적 집합주의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렇게 나왔고요. 21회 문제입니다. 자, 1번 시장에 대한 국가 개입을 최소화하고 개인이 소극적 자유를 극대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거는 뭐에 관련된 거겠어요, 여러분들? 반집합주의죠. 이거는 반집합주의. 자유, 반집합주의. 자, 2번. 개인이 적극적 자유를 보장하기 위해서는 철저한 계획 경제와 생산 수단의 국유화가 이거는 뭐예요, 여러분들? 당연히 마르크스. 자, 3번. 환경과 생태의 관점에서 자본주의의 성장과 복지국가의 확대는 지속 가능하지 않다. 아, 이거 우리는 배우지 않았지만 여러분들 녹색주의라고 적어놓으세요. 녹색주의 적어놓고요. 4번 복지국가는 노동의 성분업과 자본주의 가부장제를 고착화시키는 역할을 한다. 4번 같은 경우는 이거는 뭐겠어요, 여러분들? 페미니즘입니다. 성분업 나오면 이거 페미니즘이고요. 5번 시장의 약점을 보완하고 불평등과 빈곤에 대응하기 위하여 실용적인 국가 개입이 필요하다. 이게 바로 뭐겠습니까, 여러분들? 소극적 집합주의에 해당이 되겠죠. 그렇죠? 자, 그러면 40번의 정답은 몇 번? 5번이 되겠죠. 5번. 자, 여기 41번 문제가 하나 문제가 더 있네요. 자, 40번까지 문제 풀어봤고요. 자, 41번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스핑 안데르센의 복지국가 유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21회 문제입니다. 탈상품화의 정도, 계층화 정도 등에 따라 복지국가를 세 가지 유형으로 분류하였다. 맞고요. 이번 탈상품화는 돌봄이나 서비스 부담을 가족에게 의존하지 않는 정도를 의미한다. 탈상품화는 뭐라고 얘기했었습니까? 일하지 않아도 먹고 살 수 있는 정도. 그죠? 자, 그러면 41번에 2번 틀린 거 벌써 나왔네요. 3번, 4번, 5번 보도록 합니다. 사회민주주의 복지국가는 탈상품화 정도가 높고 맞고요. 보편적 사회 서비스 제공 맞죠. 자, 보수주의 복지국가에서는 사회보험은 직업, 집단 등에 따라 분절적으로 운영된다. 여러분들 보수주의 복지국가 뭘 얘기하는 거야? 조합주의 얘기하는 거예요. 조합주의, 분절적. 여러분들 사회보험 분절적 운영 맞고요. 자유주의 복지국가는 공공부조, 그렇죠? 공공부조의 역할이 크고 탈상품화 정도는 낮다. 맞습니다. 자, 그래서 41번의 정답은 몇 번이 되겠습니까, 여러분들? 2번이 되겠죠. 자, 42번 문제 풀어봅니다. 반집합주의가 선호하는 가치 영역이 아닌 것은, 반집합주의는 여러분들 뭐 집합주의 반대하는 거야? 뭘 주장하는 거야? 자유지향하는 거라고 얘기했었습니다. 자유주의 기반이 되는 것은 개인주의고요. 시장경제고요. 아이고, 평등은 아니고요. 자, 그리고
국가가 개입하지 않고 가족 스스로 알아서 해라. 그리고서 이제 개인의 어떤 경쟁을 중요시한다. 자, 그러면 42번의 정답은 몇 번? 3번이 되겠죠. 자, 여기까지 이제 문제를 풀었습니다. 항상 이 선배가 이야기하는데 문제를 내용을 보고서 항상 기출문제를 풀어봐야 된다라고 이야기했었죠. 그래서 기출문제를 통해서 어떤 문제 수준의 난이도를 여러분들 스스로 깨우치는 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시험 대비할 때는 그거를 빨리 깨우치면 빨리 합격합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수준으로 나오는지 문제가 그런 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스스로 습득해야 됩니다. 습득. 그래서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딱 봐도 어떤 형태로 문제 나오는지는 여러분들이 이제 감 잡을 수가 있겠죠. 그죠? 자, 됐습니다. 여러분들 고생 많이 하셨고요. 자, 이제 이 시간도 파이팅 하면서 이 시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른손 들고